오빠, 응? 오빠, 오빠, 우리 지금부터 하면 됐어요. 1년 말 나와서. 됐지? 또 몇 번? 35분. 35번. 35번. 이것도 뭐가 필요해? 정규 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지를 봐야지. 그치? 여기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나왔죠? 자, x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뭐를 해야 된다? 표준화를 해야 된다. 표준화는 얼마다? 시그마분의 x-m입니다. 표준화를 시키면 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지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하지. 여러분도 정규분포에서 끝까지가 다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시험에 내지 않겠니? 그렇지? 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지, 그죠? 최소한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아야 됩니다. 그럼 Z는 어떻게 된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 0,1의 제곱을 따른다. 내용이 이거지? 음.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n-2 시그마 하면 어떻게 돼? n-2 시그마 하면 마이너스 2 시그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2에서 Z로 붙이면 n 플러스 2, 시그마 하면 2까지죠? 2까지일 확률이 0.9544란 얘기죠. 0.9544 이거란 얘기지. 괜찮니? 그럼 이제 밑에서 이건 어떻게 돼? n 플러스 2 시그마니까 2 시그마니까 z가 2겠지? 그러니까 z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렇죠? z가 2 이하일 확률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위에 거는 어떤 얘기야? 위에 거는 내용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일 확률 요거를 가르쳐 준 거거든. 그렇지? 요게 요거란 얘기거든. 그러면 2로 나누면 0에서 2까지가 나올 거 아니야, 요게. 반쪽짜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2로 나누면 얼마야? 2로 나누면 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7, 2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밑에 거는 어떤 얘기야? 0, 2 이하일 확률은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2인데 2 이하일 확률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왼쪽이 0.5니까 0.5에다가 2일 때까지 이거 더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2 이하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그 왼쪽 거 전부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지? 그래서 이건 얼마다? 0.5 플러스 0.4, 772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괜찮지? 그럼 얼마야? 0.9772겠죠? 답이? 성실히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해보면 더 좋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쭉 쓰면서 풀어, 항상. 선생님 지로는 써놓고 보면서 푸세요. 이런 뜻이야. 머리로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 그려놓고 보면서 풀어. 틀리지 않게. 또, 그럼 어떤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늦었거든요. 이렇게 45번, 80번, 85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10,000개의 무게는 평균 169g, 10,000개의 무게는 평균 169g, 표준 편차 사고량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만 개 제품 중 무게가 154g 이하인 제품의 개수를 구하라.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만 개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아까처럼 똑같이 확률을 구해서 만 개에다가 곱해. 아까 합격자가 몇 명이니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확률을 구해서 응시자에다 곱하면 합격자가 나올 거예요. 만 개 중에 저거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개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X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다? 160콤마. 표준 편차 4의 제곱을 따른다. 됐죠? 뭐를 시킨다? 표준화를 시킨다. 얼마분의? 4분의 x 160. 귀찮아 그렇게 하나 써줘. 그러면 Z는 뭘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0,1의 제곱을 따른다. 괜찮죠? 그랬을 때 x가 뭐 이하? 154 이하일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뭘로 고쳐? Z로 고쳐서 푸세요. 이 뜻이지. 그럼 154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치?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 뜻이야. 괜찮아?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0.5에서 1.5까지 빼주면 되잖아. 왼쪽 반이 0.5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0에서 1.5가 표에 나와 있을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한다? 0.5에서 빼기 1.5일 때가 얼마야? 나와 있겠지? 1.5가 0.433이죠? 0.4332를 뺀 값이겠지. 그러면 0.0668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만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0.0668 하면 몇 개인지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85번 668개 됩니다. 668개. 있습니다. 괜찮지? 네. 그렇죠? 같은 일이랑 똑같이 공부를 오케이. 그럼 됐죠? 확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쉬운 문제는 잘합니다. 확률은 2점짜리가 없어요. 거의 다 3점 이상. 못해도 3점은 나와.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해줘야 돼요. 됐죠? 이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렇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그 다음에 다시 금방 했던 내용대로 풀면 됩니다. 하나, 하나. 15번 음, 55번 여기부터 한 문제만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치?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면 뭘 가르쳐 준 거야? 확률을 가르쳐 준 거야. 6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6분의 1이지 주사위를 던져서 6에 나오는 확률이 900원의 이익을 얻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야. 900원의 이익을 얻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100원의 손해를 보는 게임이 있다. 이런 게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는 확률이야, 확률. 이게 확률이야. 이 게임을 180번 했어. 그렇죠?
180번 시행했을 때 당첨금으로 22,000 이상을 받게 될 확률, 당첨금으로 180회 시행했을 때 당첨금으로 22,000원 이상을 받게 될 확률을 구하라. 뭐가 빠졌지? 지금 뭐가 빠졌어? 주사를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면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형분포라는 게 뭐야? 독립사건을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게 이항분포잖아. 그러니까 6의 눈이 몇 번 나왔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6의 눈이 몇 번 이상이 나와야 22,000원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X값의 범위를, X의 범위를 저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가르쳐 준 건 뭘 가르쳐 준 거야? 이항분포를 가르쳐 준 거야. 이항분포를 했을 때 확률은 6분의 1이야. 몇 번? 180번 했어. 그렇지? 독립사건을 180번 반복 시행했어. 그렇죠? 그럼 이제 6의 논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무조건 이항분포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6의 논이 몇 번을 나왔는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설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뭐를 따른다? x는 이렇게 하지 말고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는 얼마다? 180,6분의 1을 따른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항분포니까 평균은 얼마다? np죠? 18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0이죠? 근사는 얼마다? 근사는 30 곱하기 6분의 5죠? 그렇죠? 그럼 25지? 그렇죠? 자, 평균과 분산을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x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해되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가 얼마다? 평균이 30이고 분산은 5의 제곱 25니까 5의 제곱을 따른다. 괜찮죠? 여기까지. 우리는 뭐를 시켜줘야 된다? 표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Z는 얼마분의 5분의 X-30을 따른다. 괜찮지? 그러고 나면 Z가 뭘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0,1의 제곱을 따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해줘야 돼? X가 몇 회 이상이어야 되는지를 구해줘야 돼. 그렇죠? X가 몇 회 이상인지를 여기 파란 내용을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6의 눈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하자는 얘기지. 요거 횟수를, 6의 눈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하자는 얘기. X번 나왔다고 하자고. 180번 중에 X번이 6의 눈이 나왔다고 하자고.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 위에 눈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이해 가죠? 그럼 X번이 나오면 900원의 이익을 얻으니까 얼마야? 900X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점수는 900X 점수가 될 거야. 그렇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100원이 손해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렇죠? 맞아? 그 이외에는 얼마니? 100에다가 그 다음에 180 마이너스 x가 그 이외의 눈이 나온 횟수겠지. 그렇죠? 6의 눈이 x번 나왔으면 그 나머지는 180 마이너스 x번 나왔을 거 아니에요. x번 나온 건 900을 곱하고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원의 손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얼마? 22,000 이상일 이상일 x를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파란 내용을 가지고 요 식을 하나 구해줘야지. 여기까지는 됐니? 자, 이제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1000x겠네? 1000x가 되고, 그 다음에 180, 18000이지? 그렇죠? 넘어가면 더해줘야죠? 22,000원에다가 플러스 18000 더해줘야죠? 그러면 3에서 4네?
그치? 4, 하나, 둘, 셋, 넷. 이거네? 1000x가? 그럼 x는 40이네? 맞아? x는 40이야. 그치? 그러니까 x는 40 이하일 확률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 몇 가지 해가니? 그럼 이거 뭘로 고쳐야 돼? Z로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Z는 어떻게 됩니까? 40이니까 어디다 넣어? 여기 표준화에다 넣어야지. 40이면 10이잖아. 10이면 2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 이상의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요. Z로 고치. 괜찮죠? 그럼 2 이상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려서 실수하지 않게 여기가 2면 2 이상은 여기지? Y 이거는 Z. 괜찮지?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해? 0.5에서 2까지를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0.4772를 빼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0.0228이니? 이거 좀 줌아웃 좀 해주세요. 순서 좀 지켜주세요. 적게 이렇게 괜찮아? 55고 자, 이항분포 쓰고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180,6분의 1 평균 분산구에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시켜서 그치?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지는데 그럼 x의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z로 바꿔서 확률을 구합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쭉 써가면서 해. 그러면 어차피 연결되니까 실수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 써놓고 보면서 풀어.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실수할 확률이 적겠지. 그치? 그러면은 저게 처음에 딱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 말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형 분포에 정규 분포라는 게 보는 순간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올라. 그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판단하는. 음. 또, 이 나머지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찬, 그 연구할 때 성실히 볼수 없어? 63번, 64번 세트 몇 번? 63번 마지막 쪽에 63번. 64번 거. 이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20%이었다. 이 중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00명을 조사하여 그 중에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K명 이상인 확률을 가르쳐 준 거지. 그렇죠? 확률을 가르쳐 준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P지. 그렇죠? 확률이 0.2라고 가르쳐 준다.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 비율이 0.2다. 확률이 0.2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몇 명 중에? 400명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사건이라고 하면 400번 반복 시행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400명이니까. 그러면 X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몇 명이다? 400명이다. 확률이 얼마다?
0.2다. 이 얘기지? 아까지 괜찮지? 그렇지. 그럼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평균은 얼마다? 400 곱하기 0.2다. 그럼 몇 명이다? 80명이다. 분산은 얼마다? 분산은 80에다가 곱하기 0.8을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88에 64겠지? 됐죠? 그럼 다시 x는 뭘 따른다?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얼마? 80,8의 제곱을 따른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뭐를 시킬 수 있다? 표준화를 시킬 수 있다. 표준화는 8분의 x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지? 그럼 z는 뭘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0,1의 제곱을 따른다. 내용이 이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K명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K명 이상일 확률이 K명 이상일 확률이 0.0288이니까 뭐를 해줘야 돼? Z값을 구해줘야지. 확률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을 가르쳐 준 거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자, 요거 Z값 이상 여기가 0.0228이라는 얘기 아니니? 그럼 여기가 이제 Z축이니까 여기 Z값을 구해줘야지. 이해가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표에는 여기가 나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얼마지? 0.5에서 빼면 되지? 그렇죠? 0.5에서 빼면 0.4. 그렇지? 그 다음 7, 7, 2지. 맞아? 0.477이면 Z가 2 아닌가? 2죠? 그렇죠? 그래서 Z가 여기가 2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렇죠? Z가 2가 나오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죠? 그렇죠? Z는 어떻게 구해?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K잖아, K. 그치? 그러니까 8분의 K 마이너스 85의 2라는 얘기지. 그럼 K는 16에서 96이겠지. 됐지? 그러니까 Z값. 확률을 가르쳐 주면 확률을 이용해서 Z를 구해서 표준화 여기다가 이제 X를 구해줘. 그치? X가 K니까. 내용을 알면 별로 틀릴 일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적으면서 풀면 별로 실수할 일이 없어. 독립사건이구나. 이항분포구나. 정규분포 거치라는 있구나. 표준화시켜서 Z를 구해서 K, Z를 이용해서 X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력했지만 Z가 2죠. 오케이죠? 음. 또 있어? 바로 밑에 64번. 어느 사과 농장에서는 사과의 무게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 무게가 무거운 것일수록 등급이 높고 1등급 사과가 나올 확률이 20%다. 1등급 사과가 나올 확률이 20%다. P를 가르쳐 준 거지. 400개의 사과, 독립사건이 400번 반복 시행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항분포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 괜찮지? 1등급인 사과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라는 거 확실하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이항분포죠. X가 A 이상일 확률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확률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뭐를 Z를 구해놓고
Z를 이용해서 X값을 구하는 거지. 이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적어놓고 보면서 풀어. X는 뭘 따른다?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 얼마다? 400,0.2를 따른다. 괜찮죠?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다? 평균은 400 곱하기 0.2죠? 80을 따른다. 분산은 얼마다? 분산은 80 곱하기 0.8을 따른다. 그럼 64겠지? 됐죠? 그러면 똑같이 그냥 풀지 말고 항상 적어놓고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 80,6의 8의 제곱을 따른다. 괜찮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통계적 추론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계속 써먹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시켜준다? 표준화를 시켜준다. 표준화도 써놓고, 8분의, 그 다음 x-80. 그러면 z값을 쉽게 구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z는 뭘 따른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 0,1의 제곱을 따른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이 얼마다? A 이상률 확률이 0.8413이니까 A가 음수겠지. 왼쪽에 있겠지. 그치? 그래야지 0.5가 넘잖아.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 어, 이거일 확률이란 얘기죠. 여기가 Z겠지? Z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렇죠? 요거 이상률 확률이 0.8413이라는 얘기지. 그럼 0.5 빼면 얼마니? 0.3413이 여기겠지. 요거일 확률이 0.3413이지. 괜찮니? 저걸 어디에서 찾아야 돼? 오른쪽에서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Z가 얼마인지를 봐야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0.3413이었나? 1이죠? 그렇죠?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쵸?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가지? 여기가 X가 A니까 A를 여기다 넣어야죠? 그래서 8분의 A 마이너스 80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Z가 마이너스 1인 거 이해한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Z가 X가 A니까 집어넣으면 이거죠. 여기서 A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A-80은 마이너스 8이지. 그럼 A는 넘어가면 72가 되겠지. 선생님 푸는 거 이해가죠?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적어놓고 보면서 풀어라. 틀리지 않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항분포 영역. 그죠? 정규분포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확률을 이용해서 Z 구해주고 Z를 이용해서 X 구하고 괜찮지? 다 됐죠 이제? 네. 확률 과 144페이지.
자,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냐면 통계적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잠깐 보세요. 시청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접하는 게 시청률. 시청률은 매일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시청률이 전국에 있는 사람이 이 드라마를 본 게 몇 퍼센트다. 요즘에 10% 넘으면 난리 나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북한은 몇 퍼센트야? 90%가 넘잖아. 그치? 방송이 하나니까. 방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 국민이 다 그 방송만 보는 거지. 우리나라는 방송이 몇 개야? 500개가 넘어서. 우리나라 채널이 500개가 넘어. 500개 넘어서 10%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로 못 쳐도 그러니까 경제력이 50대 이상이 차이가 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요즘 미국도 이란 하고 전쟁하다가 요즘 전쟁 못 하잖아. 왜 못하냐? 돈이 떨어졌어. 노예에서 돈을 안 줘. 지금까지 든 돈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새끼 뭘 더해. 노예에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야. 미국도 전쟁을 못 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전쟁을 해? 돈 없으면 전쟁 못 해. 지금. 시청률은 이제 매일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죠? 전국을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다 몇 퍼센트가 받는지는 어떻게 계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뭘 뽑아? 표본을 뽑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전 국민에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받는지를 봐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거지. 그치?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시청률이다. 이런 얘기지. 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한다?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실제 시청률에 가장 근사할 수 있게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요 시청률만 따로 조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평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 자기들이 딱 지정을 해. 거기서만 탁 뽑아. 2천 가구를 매일같이 봐.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뭐 몇만 개가 이미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천 개를 매일같이 바꿔가지고 시청률을 조사하는 거야. 이런도 좀 비싸게 하잖아. 여론조사도 물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 당선된 확률,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적 추론. 그래서 통계적 추론을 발표할 때는 이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오차 범위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막 조사하잖아.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방법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요. 이해되지? 뭘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과 표본 비율로 모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비율은 없어졌었는데, 너네 1년 선배는 안 배웠어. 뭐 너네 때부터 다시 모비율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저걸 뺐다. 예전에는 뺐거든. 뺐다가 뭐라고 하면 다시 집어넣고, 또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또 빼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 그걸 뭐라고 한다? 우평균의 추정이라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모집당과 표본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그런데 왜 틀리느냐? 셋 중에 뭔지를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지,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면 문제만 딱 보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 공식에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더 중요해?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 여태까지 통계를 봐봐. 이상확률인지 연속확률인지를 몰라. 그럼 할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럼 이상확률이라는 걸 알았으면 확률분포표를 만들었겠지. 그렇지? 그럼 확률분포표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별량이 변했으면 별량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읽었는데 이항분포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항분포는 NP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엉뚱하게 독립시행률 확률을 계속 그 많은 C를 계산하고 있어. 그럼 걔가 맞겠니? 또. 그렇지 않니?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되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야. 모집단과 전수조사하고 나오죠. 전수조사 뜻이 뭘까? 전체를 조사. 전체를 조사하는. 그렇지?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하는 거는 딱 한 번 있어요. 5년에 한 번. 그거 뭐 하는 거지? 주민등록. 아니야.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통틀어서 조사해요. 가구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학생이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키가 몇 센치인 것까지도 5년에 한 번씩 다 통계를 해요.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통계청에서 그거를 하고 나면 그거를 여러 군데서 이제 갖다 쓰는 거야. 5년 동안에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쫙 발표를 해요. 통계청에서. 그러면 여기 책상의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 학생들의 앉은 키 평균을 알아야 될 거야. 그죠? 그럼 앉은 키 평균을 알아야 조사를 하지. 의자 높이는 얼마로 하지. 책상 높이는 얼마로 하지. 그럼 모든 것들은 다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전수조사. 그 다음에 또 전수조사라는 게 뭐 있죠? 선거. 그렇죠? 선거는 전 국민한테 다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다 직선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선거.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수조사. 나머지는 다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 알겠죠? 자,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한다? 모집단이라고 한다. 모집단은 집단 전체. 선거를 하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모집단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수조사라고 한다. 전수조사를 하면 정확하지.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인원과 적절한 시간 안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를 하거든. 그렇지? 직접 쫓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럼 이제 전화로 조사를 하는데 보통 1000명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대개 다 1000명 단위로 합니다. 특별하게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는 몇 방송국이 합쳐서 조사할 때가 있잖아. 그치? 뭐 MBC 뭐 이렇게 연합으로. 그러니까 혼자 돈 많이 쓰기는 힘드니까 이제 같이 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송 3사, 그런 것들은 한 3,000명 조사할 때도 있어요. 3,000명 조사하면 비용이 3배 든다. 3,000명 월급을 다 줘야 돼. 그렇겠지? 비용이 3배 든다니까. 이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나눠서 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어. 자, 표본과 표본조사.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뭐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1000명을 뽑았으면 1000명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자 이런 얘기야. 그럴 때 그 어떻게 추정하는 거니? 그 계산 방법은 뭐니? 그걸 배웁니다. 이해되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표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모평균을 추측하는 그런 거를 뭐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죠? 그러면 표본을 몇 명을 뽑을 거냐고 물어보면 표본을 보통 1000명 단위로 뽑으니까 1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을 뭐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외우셔야죠. 그렇죠? 30명을 뽑았다? 그러면 30이 표본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씁니다? n이라고 씁니다. 숫자니까 표본의 크기 n이다 그러면 아 이건 표본의 크기구나 몇 명 뽑았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기 됐죠? 이렇게 표본을 뽑는 걸 뭐라고 한다? 추출이라고 한다. 됐지?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모집단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 나오죠. 자 임의 추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같은 확률로 추출돼야 돼. 예를 들면,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될까를 표본을 뽑는데, 만약에 경상도 지역에서만 표본을 뽑았어. 그럼 국힘 후보가 당선될까 아니겠니? 그치? 또는 전라도 지역에서만 만약에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민주당이 당선될까 아니겠니? 그럼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같은 확률이 되도록 전국을 골고루 분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도 분포를 해야 되지만 연령도 분포를 해야 되겠죠? 또 연령만 되는 게 아니라 남녀의 비율도 분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지. 그렇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해서 같은 확률로 추출돼야 돼. 표본을 뽑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뽑아야 된다. 저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다음 용어의 정의에 맞는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임의 추출이 뭔지, 그렇죠? 쭉 설명해 놓고 틀린 거를 끼워 넣는 거지. 그렇죠? 나올 수 있으니까 용어의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한 후 뽑았어. 그 다음에 항상 되돌려 놓고 다시 뽑는 방법, 복원 추출. 그 다음에 되돌려 놓지 않고 추출하는 방법을 비복원 추출. 다 아는 얘기지? 뽑은 거 다시 집어넣으면 복원 추출.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비복원 추출인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야? 확률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복원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전국을 뽑아. 우리나라가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000명 뽑아. 근데 1,000명을 뽑았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할 때는 1,000명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게 귀찮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원이 워낙 많을 때는 그냥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간주하는. 5천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명은 너무 작은 인원이니까 굳이 다시 집어넣고 해봐야 확률에 별로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 내용은 이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의 추출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임의 추출에 대한 정의. 임의 추출이 뭐다? 같은 확률로 추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복원 추출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보다 아주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복원도 복원 추출로 간주할 수 있다. 괜찮죠?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줄 치고 정리 좀 해주세요. 1, 2, 3 해서 임의 추출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줘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같은 확률로 추출. 그 다음 2번, 복원 추출해야 됩니다. 3번, 표본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보다
모집단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큰 경우에는 비보건도 보건 지출로 간주한다. 네. 세 가지는 정리해서 외워주세요. 표본의 크기보다 모집단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냥 비보건 추출로 합니다. 여론조사는 다 비보건 추출로 해요. 뭐 다시 또 집어넣겠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치? 사실 이게 원칙 줄로 하면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한 사람한테만 다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는 않지. 여러 번 할 때나 그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명태균 씨 뭐 이렇게 나오잖아. 윤석열 선거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니 괜찮아. 지금 오세훈 뭐 그것도 다 뭐. 그러니까는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조작했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고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음, 중앙선거 거기 관리위원회에다가 꼭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럼 이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이제 거기를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이미 추출을 했는지, 같은 확률로 했는지를 다 보는 거야. 그거 다 써내야 돼. 그건 숙련이 있어. 음, 위에 것까지는 됐죠? 내용이 뭐였어? 자, 그러면 여기 통계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죠? 전수조사는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거기 다 쫓아가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수조사는 모집단이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통계청이잖아. 그렇지? 작은 게 아니지. 청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통계청 중요해. 한 나라의 통계를 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부의 수명이나 신약의 임상실험과 같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거 뭐,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면 모든 정부가 만들 때마다 다 조사를 하면 뭘 팔아? 그치? 말이 안 되지. 통계조사에는 표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해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키를 조사하기 위해 A고등학교 전체 학생 500명의 키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 조사는 표본조사이다. 이때 모집단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고 표본은 A고등학교 학생이면 표본의 크기는 500. 이해되지? 표본조사를 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려면 표본이 모집단의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임의 추출을 해야 됩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키워드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임의 추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정리한 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임의 추출할 때는 제비뽑기, 난수주사위, 난수표 등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의 난수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뭐야? 로또지, 로또. 그렇죠? 로또는 독립시행이야. 그렇죠? 나올 때마다 그 전에 나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지. 자, 이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모집단. 모집단이 뭐야? 전체 집단.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 그럼 전체 인구, 그게 모집단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조사를 해서 평균을 구한 걸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구한 건 단지 모자가 붙는 거야. 그렇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지? 모집단에서 구한 건 전부 모자가 붙는 거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란 말이 나오면 모집단에서 조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뽑아? 표본을 뽑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본을 N개를 뽑았다고 하자.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라고 하지? 표본의 크기라고 쓸게. 표본의 크기가 N이다. 그럼 N개를 뽑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 N개에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 있는 거 평균은 뭐라고 써? M이라고 써요. 분산은 뭐라고 쓰지?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는 거야. 모평균, 모분산이야.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겠죠. 시그마라고 씁니다.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중에서 평균을 구한 건 우리가 X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합니다. 알겠죠? X에 대해서 위에 바가 붙으면 이거는 표본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표본 분산은 우리가 S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시그마인데 여기는 스탠다드 어쩌고 저쩌고 S자를 써요. 표본은. 그래서 이건 S겠지? 그렇죠? 이게 뭐냐면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모평균이 있는데 표본을 N개를 뽑았어.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과연 모평균하고 비슷하겠니? 이런 얘기 있어. 그렇죠? 문제는 이거 아니니? 그렇죠? 비슷하지 않다는 거지. 아무리 잘 뽑아도. 아무리 잘 뽑아도 무평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1000번을 뽑는 거야. 1000번. 1000번이면 너무 좀 많고 열 몇 번을 뽑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와 같은 표본을 열 몇 번을 뽑아서 그 열 몇 번에 대한 다시 표본 평균만 가지고 표본 평균이 그럼 열 몇 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내용 이해되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내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왔어. 시험을 보고 딱 나오는 순간에 방송에서 발표하죠? 그렇죠? 6시부터 발표합니다. 그렇죠? 시험 끝나면 6시부터 발표해요. 이번 수능 시험은 국어는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렇죠? 수능 시험을 보고 나오면 각 기관에서 자기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내가 해서 하죠? 그러니까 진학사에서 하지, UAE에서 하지, 그렇죠?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가 세 개죠. 그렇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지, 청솔 이투스에서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방송사, EBS에서도 하지, 각 방송사에서 다 합니다. 그렇죠? KBS, SBS, 그 다음에 뭐 MBC, 뭐 각 방송사에서 다 해. 그러면 그게 조사하는 기관이 10개가 넘어. 한 20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치자. 그렇지? 그러면은 그 20개 기관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필요 없고 표본만 평균만 가지고 각각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만 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와. 이해가 되니? 그치?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거를 다시 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작업을 몇 번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에서 하고, 똑같은 방법을, 그 다음에 진학세에서 하고, 그 다음에 UAE에서 하고, UAE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솔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NBC, 그 다음 KBS 또는 뭐 SBS 또는 뭐 뉴스하는 기관 있죠? 뭐 연합뉴스, 그 다음에 뭐 MBN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 그렇지? 이런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 조사를 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에서 나온 평균,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 그거의 첫 번째를 내가라고 하자. X1은 이름을 붙이자고 표본 평균만 가지고 진학사는 X2바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UA는 X3바라고 하자고 이투스는 X4바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청소는 X5바라고 하자고 이렇게 쭉 X바를 붙여주는 거야.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 여러 개를 다시 가지고 그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의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X바.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다시 또 평균을 구해줘. 그러면 모평균과 같아지더라. 이런. 표본을 한 번만 뽑아가지고는 모평균하고 오차가 많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표본 평균들을 여러 개를 다시 또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같아지더라. 이건 이제 통계니까 이미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통계를 낸 거야. 그 다음 이거를 가지고 또 뭐 X바의 분산, 표본, 표본 평균의 분산.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죠? 이거를 또 구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치?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자, 표본을 N개를 뽑았어. 이거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각각의 X반만 가지고, 평균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이죠. 그 평균들만 가지고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자,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읽는데,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세 가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는 거야.
음, 그래서 안에 선생님 박영주 선생님 볼 때마다 애들 깜빡하겠다. 그치? 그리고 사실 음악 시간은 그냥 노는 시간이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거든. 한 번도 음악 수업 한 적이 없어. 맨날 팝송 들었어. 3시간 있어요. 응? 음악 3시간. 테스트? 일주일에 3시간. 3시간이나 들었어. 뭐, 왜? 그러면 음악 선생님 혼자서 안 내리는데? 있어. 요즘에는 음악이 중요하고, 그래서 악기 하나는 꼭 다루게 하는 뭐 그런 게 있구나. 그치? 원래 성악할 수 있지. 나는 피아노 치는 성악, 성악, 이게 뭐, 너무 잘했어. 그냥 그게 아마추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 의미가 다 붙어서 나와. 오늘은 강원에 갔어. 이래서 이래서 의미가 붙어서 나와. 키가 0.6cm 작아졌어요. 그럼 남편 보면 먹지. 거야. 선생님과 너네 학교는 아니지. 그래서 악보 보는 것도 악보는 다 기호화돼 있잖아. 수학에 꼭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시그마나 인테그랄 음악 선생님 그런 거 이게 쉽지 않거든. 공부도 되게 잘했나 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한다. 여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잖아. 몇 년만 돼도 인테그랄 물어보면 생각 안 나. 왜냐하면 전혀 안 써먹거든. 그 생각이 안 나. 관심도 없고. 남학생들은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회사 취직해도 수학이 필요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가끔 접하는데 여자는 접할 일이 없거든. 더군다나 음악 선생 그런 거를 아직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공부 잘했다는 거지. 또 그때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저기 뭐야 조의 명곡 같은 거 보면 뭐 사중창단 나와서 포르테도 기회가 있지가 않아. 저기 무슨 일이 되는데 진짜 요즘에 그분 때문에 이제 알게 돼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 알고 음악도 역시 굉장히 정교하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에 저기 뭐야 점이 붙으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음악을 표현하고 그런 표현 방법을 기여를 이렇게
정의적이구나. 그 악기처럼 막 사용한다는 거니까.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네 가지요. 기호 알아야 됩니다. M 시그마 증법 시그마. 그거는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야. 설명 다 했죠? 자, 두 번째 거.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거는 표본을 한 번 뽑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표본을 n개를 뽑으면 표본의 크기가 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별량들이죠. 별량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한 걸 x바, s제곱 s라고 합니다. 기호를 딱 보면 저거는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구나를 알아들어야 돼. 괜찮지? 그렇지.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이겠지. 그게 x바야. 그렇죠? 두 번째는 분산이죠. 이게 뭐야? 편차지. x바가 평균이니까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편차잖아.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 분산이지. 그죠?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어디가 이상하니?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건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려면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n으로 나누지 않고 n-로 나누잖아. 그죠? 조금 이상하지? 그죠? 왜 그래? 오차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들을 가지고 분산을 더해봤더니, 모분산하고 오차가 생기더라. 해보면 해볼수록. 그쵸? 오차가 생길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n이 아니라 n-1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n-1로 나누면 분산이 어떻게 돼? 조금 더 크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보다 더 작게 나온다. 어차피 분산이라는 게 뭐야? 산포도잖아. 그치? 산포도니까 평균이 얼마나 가깝게 몰려있느냐를 보는 건데 훨씬 더 가깝게 몰려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번에 이번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해. 인기도 매주 조사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봐.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대꾸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나 좋아해부터 몰린다는 거야. 조사를 실제로 해보는. 그러면 어떻게 돼? 선호도가 실제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 분모를 작게 만든 거야. 그래서 분산을 조금 더 크게 키워주는 거야. 모분산하고 오차가 생기는 거를 보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뭘로 나눈다? n-로 나눈다. 어떻게 해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에서는 이거는 계산하는 거 안 나와.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그치? 요 각각에서는 표본 평균만 중요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표본, 분산에서 왜 분모가 얼마니? 이게 나올 가능성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틀리는 것은 하고 이미 추출 세 가지,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구하는 공식 한 가지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얘기야.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문제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로 나눈다? n-1로 나눈다. 설명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2번.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와 달리 표본 분산을 정의해서 n-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 더 작게 나온다는 게 실제보다. 그렇지? 작게 나오는 건 좋은 거잖아. 산포도니까. 평균에 가깝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분포가 고르다지. 근데 이제 실제보다 더 작게 나오는. 그래서 키워주기 위해서 n-로 나눈다. 이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거.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x바의 평균. 다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표본을 여러 번 뽑았다는 얘기야. 알겠지? 표본을 여러 번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 이투스, 진학사, 청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여러 번, UAE, 이렇게 여러 번 뽑아서 그것들의 뭐만 가지고, 표본 평균들만 가지고, 표본 평균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20개 기관이다. 그럼 표본 평균이 20개일 거 아니야? 그 20개를 가지고 다시 또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이해되지? 세 번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의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기호도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것들을 해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하고 같더라? 모평균하고 같더라. 통계니까 이미 계산을 다 해본 거야.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했더니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하고 같아지더라. 됐죠? 분산을 구하면 이거는 모분산이죠? 그렇죠?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 n으로 나눈 값하고 같게 되더라. 그러니까 분산값은 모분산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그렇죠? 분산값은 모분산하고 틀리는데 거의 n으로 나눈 값하고 같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 표본 뽑았을 때 그 여러 개를 뽑았을 때 분산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통계니까 실제로 다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시그마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개 공식은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은 계속 갖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세 개는 계속 갖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세 번씩 써서 외우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과 같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럼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날씨 좀 더. 예, 없어요. 요즘에 날씨가 급격한 우렁이랑
그럴 때지. 요즘 그래도 해가 좋아서 우리나라는 해가 좋아야 농사가 잘 돼. 농사는 햇빛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햇빛이 많이 안 나오면 작물이 열매를 안 내요. 이제 요즘에 농사는 잘 돼요. 요즘 일본이 지금 계속 박살나잖아요. 일본한테 고마운 것도 있어요. 뭐가 그 뭐 태풍이 만약 바다가 부서서 모든 재난을 앞에서 다 막아주죠.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거 고마운 거야. 지진, 해일, 태풍 앞에서 다 막아주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일본은 그 대신 그 침략이 많잖아요. 응? 지리학적으로 포함이 좋잖아요. 뭐 무역하기도 좋고 바다 일본은 저번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잖아. 절대로 극복 못.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지금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지잖아. 전체 무역량도 우리한테 지는데 우리나라 다시 이기고 그 후쿠시마 그때 그 일본의 4분의 1이야. 오염된 지역이 일본 전국토의 4분의 1이 오염. 앞으로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류 같은 것들, 일본이 굉장히 발달했잖아. 어류, 품종들 이런 것들 안 사 먹어. 여러분도 만약에 회 먹는데 일본산이 올라오면 먹겠니? 안 먹지? 안 먹어. 절대 그거. 그다음에 소련도 체르노빌 원전 터지고 나서 크게 늘렸잖아요. 그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 뭐 소련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야. 그 소련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련이 그때 원래는 그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방해를 한 거죠. 그때 사실은 소련 연방이었을 때 핵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면 다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독립 조건이 뭐였냐면 핵을 포기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핵을 포기하고 독립을 한 거야. 근데 그 핵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 근데 그 나라는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어. 옛날부터 만들어 왔기도 하고 원전이 많아. 그러니까는 지금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 안 만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같으면 안 만들겠니? 우리가 죽고 살, 우리 국민이 죽고 살기. 그치? 러시아가 언제 핵 가지고 쏠자고. 그럼 우크라이나 너 쏘면 나도 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당연히 만들어.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만든다고 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해. 걔네 나라도 인구가 5천만 정도 되거든. 우리도 5천만 정도 되고, 원전도 걔네랑 20개에서 30개 사는데, 우리도 20개에서 30개 사는다, 원전.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많아. 핵폭탄.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 뭐야, 재처리를 못 해가지고, 미국이 허락을 안 해서 통화 상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탈원전 생각이 있었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플루토늄이 나와. 우리 원전에서. 재처리만 하면 플루토늄이 나거든. 그거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못하겠어. 전쟁 일어나면 무조건 해야지. 이번에 트럼프 저 지랄하면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새끼가 무슨 뭐, 훈련하다가 그냥 도망가고 이러면 그 새끼 어떻게 믿어? 그치? 양치기 농인하고 똑같잖아. 지마음이잖아, 지마. 양치기 농인이야, 완전히. 그거 어떻게 믿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살짝.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재벌 그 자식이었는데다가
자라면서 한 번도 남을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문제겠지. 살면서 봉사도 해보고, 남을 위해서 울어도 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민에 대한 철학이 생기는데, 맨날 이렇게 재벌로 서가지고 새끼들, 거기 트럼프 젊었을 때 보면 맨날 그 연예인들 뒤쫓아 다니고, 맨날 그 가십거리나 있고, 그러던 놈이거든, 그게. 그러다가 돈 많다고 대통령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되면서 미국이 이제 뭐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지. 다 돌아섰지.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깡패지. 이란은 좀 내가 보기에는 깡패. 이란도 깡패야. 뭐, 지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지 마음대로 피잖아. 지 마음대로 다 하잖아. 이란이 보면 좀 나라가 이상하잖아. 이란에 이상하지.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갔는데 이제 관저에서 안 만나고 어디 외딴 곳으로 차를 놓고 갔대요. 대통령 차를. 예, 이상한 게 뭐냐면, 신정국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이 종교단체 장인 거지. 그 종교단체 장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 나라도 이상한 나라지. 근데, 근데 중동 전체에서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면 투르키하고 이란. 나머지는 더 이상해. 나머지는 왕정이잖아. 사우디, 뭐 바레인, 그다음 아랍에미레이트 다 왕정 국가야. 왕이라고 봐. 음. 거기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그래도 뽑는 나라는 두 나라야. 트르키하고 그 나라야. 그래서 이란도 그 신정 그 근데 이제 그래서 이란이 망한 거야. 이란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테헤란도 있잖아, 서울에. 그때는 거의 무역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란은 북한처럼 됐어. 그러니까는 신정국가여서 망한 거야. 보면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게좀 종교 시대적으로 종교에 전념해야지 무슨 그 말이 되냐. 모든 군사 뭐 이런 거다 쉬고 휘어잡는다는 게 말이 돼? 대통령도 자기의 허락을 말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아. 동남아 국가들도 이상하잖아. 이상한 나라 많잖아. 태국도 이상해. 맨날 쿠데타 이러면서. 그치?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거든. 한 사람이 군대하고 경찰을 다 잡고 있으면 무조건 쿠데타가 일어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군대하고 경찰 동원하면 나라를 휘어잡을 수 있거든. 그치? 미얀마, 뭐 이런 나라. 다 똑같고.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언제든지 맨날 쿠데타가 있어. 근데 그걸 안 바꿔. 이상한 말이야. 그치? 왜냐면 일단 정권을 잡으면 바꾸기 싫거든. 누가 그거를 권력을 놓겠어? 안 놓거든. 그럼 그 다음 새끼가 또 잡아. 그럼 또 걔가 안 놓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바뀌는 거야. 맨날 그만큼밖에 못 크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 이게 오차가 가장 작다는 얘기야. 그렇지? 특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하고는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란 얘기지. 그게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루트로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다음 내용이 뭐겠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계산하겠지. 그렇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자?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자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게 이제 순서인 거야.
그럼 이제 그 확률을 가지고 뭐 하자? 우리가 당선될지 말지 추정하자는 것이지. 그렇지? 그게 이제 이 단원의 목표예요. 설명 이해되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실제로 해본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해본 건데, 설명만 조금 할게. 8시 선수 다음 수업에 비해서 다 못할 것 같아. 자,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알겠죠?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 봉 중에서 한 개 봉을 이미 추출한다. 봉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는 1, 2, 3, 4야. 각각의 뽑힐 확률은 4분의 1씩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야. 거기까지 이해가지? 그렇지? 그래서 구해봤더니 딱 구할지는 않잖아, 우리. 그렇지? 시그마 xi, pi 하면 되죠? 이게 평균. 그 다음 분산은 시그마 xi의 제곱 pi,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분산을 구해봤더니 4분의 5, 루트 씌웠더니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왔어. 이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야.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이다. 한편 표본 평균 x바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있으므로 x바의 확률 분포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위에서 크기가 2, 크기가 2이니까 표본을 2개를 뽑았다는 거지. 이해가죠? 표본을 2개를 뽑았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봉에 적힌 숫자를 각각 x1, x2라고 하면 표본 평균 x바는 2분의 x1 플러스 x2겠죠?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자는 얘기야. 그게 밑에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지? 1만 2개 뽑았다는 거죠? 이거는 2라고 2를 뽑았다는 얘기지? 이거는 2만 두 개 뽑았다는 얘기지? 아니면 1과 3을 뽑았다는 얘기겠지? 이거는 2.5니까 1과 4를 뽑거나 2와 3을 뽑았다는 얘기겠지? 괜찮죠? 이거는 3은 2번 뽑았다는 얘기겠네? 그렇죠? 이거는 3과 4를 뽑았다는 얘기겠지? 그래, 그럼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1을만 2번 뽑았으니까 16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1.5가 되는 거는 3이 돼야 되니까 1, 2가 뽑거나 2, 1이 뽑거나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2배가 된 거지. 확률이 이거의 2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확률을 구한 거야. 설명 이해가죠? 확률 구할 수 있죠? 2.5면 5잖아. 5니까 1, 4, 4, 1, 2, 3, 3, 2 그러니까 4가지, 4배잖아. 그렇지? 이거의 4배니까 4분의 1 되는 거지. 확률이.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구하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이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면 시그마 xi, pi 했겠죠?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더라? 2분의 5가 나오더라. 그럼 아까 모평균이 얼마였죠? 모평균이 2분의 5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평균과 같게 나오더라 해봤더니 자, 여기는 모분산이 4분의 5였어. 그렇지?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기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8분의 5가 나오더라. 표본이 몇 개야? 표본의 크기가 2잖아. 그렇지? 그래서 2로 나눈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아까 얼마 나왔어? 4분의 5였잖아. 그렇지? 그럼 2로 나누면 8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분의 5가 나온 거야. 설명 이해갑니까? 그래서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그러니까 나눈 값만큼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평균도 구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는 게 뒤쪽으로 쭉쭉쭉 연결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과 표본 평균, 요거 숙제를 낼게요. 하나 줄게. 그리고, 이거 미적국수 어제 숙제로 주셨어. 아,